맞아. 자, 고고학적 증거가 대절이라는 걸 보여줘. 고고학은 뭐야? 땅 파서 뭐 봐?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제 그랬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야. 옛날 거부터 조사를 해보니까 다양한 작물들이 어법 좀 잡자. 과거, 진행, 수동태에서 그 당시에 경작이 되어지고 있었구나 이런 느낌으로 가주시면 돼요. 요 as early as 나오면 그냥 강조야. 이만큼이나 일찍 이런 느낌이 있죠. 기원전 9500년이니까 지금 2006년이니까 11,000년 정도 전이죠, 그러면? 맞지? 기원전 9500년이니까 2006년이니까 맞죠? 요거는 그냥 지역이고, 요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마 이 뭐야 이거 유물이 나온 게 여기라서 나온 거 뿐이에요. 하고 싶은 말은 첫 번째, 농경의 역사는 겁나 오래됐다. 오래된. 그렇구나. 이 얘기밖에 없습니다. 하나 더 추가할게. 자, 오래됐으니까 지금 수천 년 동안 끊고 계속해서 어쨌든 조금이라도 계속 혁신들, 발전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. 그 발전들이 위층 기자 진작을 시킨 거야. 뭐를? 이 생산성을 계속 진작을 시켰겠죠. 한번 더 챙기자. 그러면서 줄인 부분도 있어요. 여기 수작업의 노동은 줄어들었습니다. 생산량은 늘고 수고는 덜하고. 그럼 여기까지 좋은 거야, 안 좋은 거야? 좋은 거죠. 예, 고생은 덜하고요. 오래되다 보니까요, 계속 발전이 이어져 가지고 노동은 이제 덜 해도 되고요. 생산량은 더 늘었습니다. 좋네. 좋아요. 근데 또 however이 걸렸으니까 그걸 한번 찾아주면서 요거 순서로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는 문장 삽입 정도 대비하자. 근데요, 문제점이 뭐냐면 생산량이 느는가 동시에 전 세계 인구들도 같이 는 거야. 인구가 같이 늘어버렸어. 그래가지고 항상 더 많은 식량을 요구하게 된 것이. 그렇구나. 프로젝트는 여러분 이렇게 여기서는 예상하다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. 그러면서 가주어 짐주어를 이렇게 잘해주시면 돼요. 대절이란 상황이 지금 예상된다. 2050년쯤 되면 전 세계 인구가 늘다 97억 명까지 지금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대요. 요거 어법 좀 잡죠, 여러분. 컴마 찍고 위치, 여기 컴마랑 위치랑 잘려서 그런데 계속적 용법이죠? 계속적 용법이 나왔을 때 그냥 관계대명사가 못하는 거 하늘 할 수 있는 거 뭐야? 계속적 용법 나왔을 때. 안 찍었을 때 못하는 거. 자유수식. 그렇지. 앞절이 지금 상황을 지금 설명해 주는 거. 2050년쯤 돼가지고 전 세계 인구가 97억 명이 되면 그 상황이 선행사야. 요 상황이 아마 요구하게 될 거래. 전 세계의 식량 생산량도 자 인구가 느니까 생산량도 같이 올라가야겠죠. 숫자 앞에 by는 여기서는 어디까지 해주시면 되고 최소한 한번 이제 넣어서 최소한 한 70%는 더 늘려야 될 것 같다는 거죠. 요 식량 요구치를 맞추기 위해서. 그러면 식량 생산량이 지금에 비해서 170%가 돼야 된다는 소리죠. 거의 2배입니다. 여기가 아마 어려웠을 것 같아. 이런 요구치에도 불구하고 여기 demand랑 여기 need랑 이렇게 갖다 주면 이게 요구치였거든요. 요거 만나게 해주는 게 좀 어려웠을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이제 문제 풀 때 얘기고요. 자, 문제점 찾자 이제. 엄청나게 적은 비율이죠, portion은. 지구 표면, 쉽게 얘기할게. 땅이죠, 지구 표면은.
땅에서 엄청 적은 비율만 단어 찾자. 적절한 거야. 농사를 짓기에. 단어 한 번 더 찾자. 왜? 여러 제한들이 있거든요. 농사를 지을 때는. 예를 들면 농사를 지을 기후도 받쳐줘야 되고 지형도 받쳐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토양의 퀄리티도 받쳐줘야 되고 아니면 뭐 기술적 문제 등등 중요한 거는 농사를 짓는 데 제한이 있어서 땅이 적절한 땅이 그게 문제 좀 넣을게요. 인구도 같이 증가하는 인구도 같이 증가하고요. 근데 그럼 같이 식량 더 생산하면 되는 거 아니냐? 아니에요. 이제 문제점 쭉 나열할게. 애초에 농경에 적절한 토지 자체가 적습니다. 고비 사막 같은데 못 지을 거 아니야. 시베리아 같은데 농사 못 지을 거 아닙니까?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 추가할게요.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경제적 요소라든지 어떤 걸 포함하냐? 정치 경제적 요소라 그러면 토지 소유의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환경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구 밀도 이런 것들이까지가 주어고요. 이제 동사야. 영향을 주는 거야. 어디? 농경지 사용에다. 요거는 멀리 볼 것도 없이 그냥 우리 가까운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. 세종시를 생각을 해보시면 세종시 되기 전에 혹시 가본 사람 있어? 주변에 있으니까? 없어요? 조치원 일대? 거의 전부 다 과수원이었거든요. 다 과수원이고 논밭이고 그랬단 말이야. 근데 이제 논밭 하나도 없잖아. 이런 거야. 어쨌든 사람 사는 게 우선이니까 사람 사는 곳 계속 마련하고 그 다음에 땅이 있어. 막 할아버지 때부터 땅이 있어. 근데 그 주변에 땅값이 올라. 그럼 거기다 농사 지을 수는 없잖아. 밀어가지고 건물 올리고 월세 받아 먹는 게 더 돈 되잖아.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막겠냐는 거야. 이런 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. 두 번째 문제 추가할게요. 적절한 땅 중에서도 농경지로 사용될 수 있는 상황이 농경지로 사용하는 게 지금 너무 적다는 거죠. 얘기가 좀 다르죠. 애초에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적다랑 적절해도 쓰지 않는 경우도 있다인 거지. 방금 얘기한 거죠. 실제로요, 이 땅인데 PP점 잡자 사용되어지는 땅의 양이야. 농경지로 사용되어지는 땅의 양이 현재 완료 능동태까지 잡자 계속 줄고 있고 어휘 잡자 줄고 있는 게 문제겠죠. 예를 들어서요, 2013년에는 대략 1800평방미터 정도가 사용이 되어졌었어. 식량 생산으로. 어법 한번 더 잡자. 비교가 되는 거죠. 91년에는 1950만이죠? 50만 평방미터가 사용이 되어져야 합니다. 요거 조금 뭐 예민하게 하는데 여기 말지 이렇게 복수처럼 보이잖아. 여기 지금 단수로 되는 거 좀 이해할게요. 왜냐하면 요 평방미터라는 개념은 여러분 이게 한 면적에 대한 얘기 요만큼? 그래서 마일즈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요 면적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야. 면적은 몇 개다? 한 개니까, 예. 뭐 이게 뭐 너무 예민한 문제긴 한데 이게 왜 단수인지 어쨌든 궁금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 정도고.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다야. 이게 되게 농경의 역사도 오래되고 발전되다가 수고 덜하고 생산량 늘고 좋아요. 근데 문제는 인구가 더 느는 거야. 더 빨리 더 느는 거야. 근데 이제 문제점이 있어. 이게 농사 지을 수 있는 데가 뭐 무한한 게 아니다. 농사 지을 수 있어도 아니 땅 주인이 그렇게 안 쓰겠는데 어떻게 하냐. 이게 지금 문제인 거죠. 실제로 지금 줄고 있고요. 이 정도 봐주시면 되고 뭐 그리 어려운 건 아니고 근데 어휘가 되게 좋아. 어휘가 쉬운 단어들로 돼 있긴 한데 이런 거 싹 바꾸면 되거든요. 여러분 인크리징이랑 라이즈랑 바꿀 수 있는 단어 어려운 게 얼마나 많겠어. 뭐가 늘고 뭐가 줄고 뭐가 어떻고 이 단어들 지금 좋은 게 있으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어휘를 좀 대비해달라. 어휘를 조금 대비해주면 좋겠고 그거 말고는 사실 뭐 딱히 될 거 없지 않나. 어휘만 잘 보자. 어휘만. 하나 더 봅시다. 37번. 이건 아까 거보다는 조금 어려워요.
만약에 니네가 언어들끼리 비교하려면 자, 가주어 진주어를 잡자. 가주어 진주어 시작하는 게 아마 도움이 될 거래요. 어떤 거부터 시작하는 게 도움이 될 거냐면요 하면서 관계대명사 대신 꾸며주는 거. 단어 한번 잡을게요. 여러분이 확신하는 거부터 시작을 하래요. 한번 끊어주시고. 뭘 확신하냐? 여러분이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 거. 이거 쓰라고 하면 쉽지 않거든요. 여러분 봐봐. 대절 안에 큰 절이 하나 더 있고 작은 절이 하나 더 있는 거죠. 컴퓨터는 that 해가지고. 여기 작은 절에 목적어가 없는 거 지금 봐주시면 돼요. 관계대명사 뒷절이 불완전해야 되는데 이거 언뜻 보면 완전한 것 같은데? 이거 작은 절에 이거 목적어가 불완전한 것도 불완전한 거 보는 거야. 그러면 마무리할게요. 모든 언어에서 야 이거는 내가 무조건 찾을 수 있겠다라고 확신하는 단어부터 시작해서 언어들끼리 비교하는 게 쉽지 않겠냐는 거죠. 그럼 이제 거꾸로 생각하자. 여러분아, 언어에서 무조건 들어가 있을 만한 개념이나 의미는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걸까? 언어를 막론하고 이걸 의미하는 단어는 무조건 있겠지. 어떤 게 그런 단어일까요? 그런 개념일까? 응? 뭐야? 모두가 공통으로 가지는 거죠. 공통 개념이나 공통 의미는 모든 언어에 다 있지 않겠냐는 거야. 예를 들어볼게. 고고학이라는 단어를 우리 저기 아마존 밀림에 있는 부족한테 고고학이라는 단어가 있을까? 없어. 그런 거지. 연금술, 뭐 이런 거 있죠. 제철, 없단 말이야. 그럼 반대로 들어볼게. 여기 나올 건데, 뭐 할까? 부모, 가족, 이름, 이런 단어는 무조건 있을 거 아니냐는 거야. 그래서 언어를 비교하려면 그냥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을 거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이게 비교가 되지 않냐는 거죠. 그래서 그 얘기부터 시작할 겁니다. 그래서 예시를 들어본대요. 사인즈는 왜 나왔냐? 여러분 수어도 언어잖아. 수어도 혹은 언어. 그러니까 엄마, 아빠 무조건 있는 거죠. 네? 생물학적으로 엄마랑 아빠가 없을 수는 없잖아, 그렇죠? 그러니까 뭐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일이 생긴다든지 할 수는 있지만 생물학적으로는 무조건 있으니까 이제 요 단어를 예를 들어보자는 거지. 만약에 우리가 다른 가족 이 관계를 요 카테고리에 더하게 되는 거지. 그러니까 이걸 중심으로 하고요. 무조건 있으니까 이걸 중심으로 아들, 뭐 할머니, 이모, 처남, 사촌 이런 거를 이제 더하는 거야. 더한다 그랬어요. 부모는 가족의 최소 개념이잖아요. 근데 하다 보면 뭐 애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요 둘은 있고 여기다 이제 더하는 거야. 요거 위에다가 뭐 할머니 이렇게 더하고 뭐 엄마 여동생이 뭐 이모 이 밑에 들어가면 이제 아들 요거를 중심으로 나머지 개념들을 더한 거지. 여기까지 됐어요? 그러면 우리가 정의를 내리게 되는데 친족 이거 뭐라 그랬더라? 어휘 체계. 자세히 보면 이게 텀에서 나온 거야. 우리 용어 텀 있죠? 어휘 체계라는 걸 우리가 이제 딱 정할 수 있게 된대. 뭔 말인지 조금 알겠네. 그러니까 제일 중심 무조건 있는 그 개념을 두고 그걸로부터 이제 확장을 해 나가는 거죠. 그래서 비교 요것도 자세히 보면 타입에서 나온 거야. 타입에서 나온 거예요. 그래서 유형학 그렇죠. 비교 유형학 연구 이 친족 어휘 체계에 대한 비교 유형학 연구가요. 대절이란 걸 발견을 했대. 언어가 요 레이블이죠. 명칭을 가지고 있는 거야. 그러니까 단어를 가지고 있는 거야. 어떤 개념에 대해서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는 이거 레이블이 정해져 있어. 월드가 있어요.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월드랑 똑같이 보면 돼. 근데
모든 이 가족 관계에 대해서 다 있지는 않더라는 거죠. 그걸 알게 됐어. 그러니까 한국어는 되게 많은 편이죠. 한국어는 올케 어인가? 아닌가? 뭐 여기까지 있고 당숙 이게 다 있잖아. 근데 영어에는 올케, 당숙 이런 단어 없잖아요. 이게 문화가 드러나는 거거든. 왜냐면 우리나라는 비교적 이게 대가족 문화잖아요. 그다음에 친족을 되게 중시하고. 그러니까 이 부를 단어가 있어야지 이게 편한 거야, 오히려. 저기 있는 사람을 붙여가지고 뭐뭐뭐뭐뭐시 하는 것보다 이 두 글자로 있는 게 편한 거야. 근데 서구권에서는 우리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한 18살, 16살 되면 독립한단 말이야. 볼 일 없는 사람에 대해서 단어를 만드는 게 오히려 낭비인 거야. 여기까지 이해돼요? 네, 그래서 단어를 보면 그 나라 문화가 좀 이해가 되는 거야. 아, 얘네는 이런 단어까지 있어? 자주 보나 보다. 있는 게 편한 거야. 없어? 왜? 볼 일이 없으니까 있을 필요가 없는 거지. 가볼게요. 그리고 요 가능성인데 특정한 친족 관계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요 단어를 가지고 있다는 이 가능성이 대충 예측이 가능하더래요. 뭘 기반으로 했을 때? 다른 친족 용어를 기반으로 했을 때, 아, 그럼 요 단어도 있겠네? 요 단어는 없겠네가 가능한 거죠. 예를 들면 생각해봐, 얘들아. 예를 들면, 있겠지만, 언니라는 단어가 없는 언어가 있다고 치자. 보통은 있겠지만, 내가 지금 생각나는 게 없어서. 언니가 없는데, 사촌 언니라는 단어가 있겠어, 없겠어? 없는 거, 이런 느낌인 거야. 뭐가 있으면, 한 번 더 나갈 수 있겠네. 근데 뭐가 없어? 그럼 그 다음 단계도 없겠네가 우리가 이제 예측이 가능해지는 거죠. 요런 느낌입니다. 예를 들어서요, 끊고, 모든 언어가 일단은 코어 세트가 있대. 이 친족 용어에서. 우리 방금 얘기한 것처럼, 엄마, 아빠 정도는 다들 있는 거야. mother, 아빠, 엄마, 뭐, 다 일단 있어. 근데, 플로우 한번 잡자. 대조적으로, 약간 덜 중요한 카테고리의 멤버들은 만들어지기는 해요. 근데 그 코어 텀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거야. 그러니까 얘네가 애초에 단어를 부여받는 게 아니라 코어 텀을 두고 자, 어머니가 있어. 근데 한 번 더 올라가면 뭐가 있다? 할머니가 있는 거지. 영어 똑같죠? mother이 있고 거기다 하나 더 붙여서 grandmother이 있는 거. 한 번 더 할게요. 아버지가 있고 한 번 더 올라가면 뭐가 있고? 할아버지가 있고.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할아버지, 할머니는 코어 멤버로 보는 거야, 안 보는 거야? 안 보는 거야. 하나 더 붙는다는 것 자체가 코어였으면 조금 더 단순한 단어가 있었을 거야. 근데 언니 생각해봐. 형, 누나는 요 원래 자기 언어가 있잖아. 근데 한 단계 더 가면 사촌 누나 뭐가 한 번 더 붙으면 핵심 멤버가 아닌 거야. 뭐 아까 오촌 형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죠. 그래서 예시로 둔 게 mother-in-law 하면 이제 장모님이나 시어머니, 이제 상대편의 부모님을 어머니를 mother-in-law로 그러고 stepfather이라 그러면 뭐 의붓아버지라 그래서 원래 아빠가 아니라 새로 들어온 아버지를 이렇게. 그래서 뭐가 한 번 더 붙으면 코어는 아니다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전 세계 언어를 여러분이 비교를 한번 해보면요. 우리가 한번 물어볼 수 있다. 그러니까 확인할 수 있다. 물어볼 수 있다는 건 거꾸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지. 무슨 친족 관계가 일반적으로 표현이 되어지는지 이 용어 체계학에서. 그 다음에 무슨 친족 관계가 또 약간 수정돼서 뭘로부터? 코어가 있는데 거기를 약간 더한다든지 수정돼서 나오는 거는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하면서 어디까지를 그 문화, 그 언어권에서는 핵심 멤버로 보고 어디부터는 좀 핵심으로 안 보는지 이렇게 구분이 가능하다 입니다. 정리를 할게요. 언어마다 뭐가 있다? 친족 어휘 체계가 있기 마련이라는 거지. 그래서 모든 언어를 가로질러서 무조건 있을 만한 게 모는 무조건 있다. 근데 이 단어가 이 코어한 애들은 뭐가 안 붙어요. 엄마, 아빠, 누나,
형, 붙은 게 없어. 그냥 자기 혼자 쓰여. 근데 코어에서 조금만 넘어가면 하나씩 뭐가 붙어요. 요즘에는 뭐 시어머니를 시엄마 하죠. 시아빠, 뭐 사촌 누나, 뭐 사촌 형. 뭐가 붙는 순간부터 아, 그 문화권에서는 요 사람은 코어로 안 보는구나 라는 게 이게 끝입니다. 여기 끝이. 별거 아니죠? 얘는 솔직히 데이추론은 잘 잡자 얘네. 데이추론. 그 다음에 빈칸으로 볼 수 있는 게 요거 있죠. 핵심 멤버가 아니면 뭐가 살짝 변형되거나 뭐가 더 붙어서 나온다. 이 정도만 봐주면 되고. 문장 삽입 좋죠. 이 문장 딱 붙어가지고 약간 덜 중요하면 그 코어 멤버 기반으로 해서 뭐가 더 만들어진다. 똑같은 말이죠.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다. 수정하면서 덧붙여서 만들어진다. 이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. 그거 말고 솔직히 별로 볼 거 없습니다. 하나만 더 하자. 진도가 빡세다. 다음 경우면 39, 40. 한 3개 정도 남으니까 다음 시간에 끝날 것 같아요. 자, 몇 가지 방식이 있대요. 요거 좀 잘 잡자. 아까 얘기했던 그 관계부사 대시 요번에는 혼자 나와서 얘는 이제 물어볼 수 있어요. 관계부사 대시 있어. way로 나왔으니까 그럼 how로 바꾸는 건 돼야 안 돼? the way how 돼야 안 돼요? way how. way how 돼야 안 돼? 안 돼, 얘들아. how는 명사절이야. how. way how는 그냥 니네 인생에 없어. 근데 뭐는데? in which는 되거든? 요 정도 그냥 알고 가면 반영 대비도 해주면 되고요. 혹시 뭐 대에서 끊어놓고 두 단어로 바꿔라 하면 이니치 써주면 되고, 야 이거 how로 취한 가능해? 물어보면 안 된다 해주면 되고. 그럼 어떤 방식이 있는지 들어볼게요. 참가자들인데, 자, make believe는 여기 이렇게 가상 역할놀이라고 해놨습니다. 우리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애들이랑 진짜 꼬마 때 지금 막 상황 설정해가지고 그냥 즉흥적으로 놀이하는 거 있잖아. 연극 아니야. 그냥 우리 지금부터 뭐야? 우린 지금부터 뭐고 넌 뭐야? 자 하면서 즉흥적으로 그냥 막 계속 하는 거 있지. 그게 이제 가상 역할놀이야. 그때 전달을 해야 될 거 아니야. things는 겉들 하지 말고 겉들 해놨는데 하지 말고 상황이라고 의역해. 뭐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가상 세계에 대해서 자 지금부터는 뭐다. 지금부터는 뭐다. 서로 소통이 돼야지 이걸 놀이를 할 거 아니야. 그쵸? 다른 참가들한테 지금 상황이 뭐다. 지금 상황이야. 내가 상상했잖아. 실제가 아니니까 내 상상의 그 상황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거죠. 정리하고 볼게요. 첫 번째, 말 그대로 가상 역할 놀이니까 이 가상의 상황이요. 참가자들의 상상 속에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이걸 즉흥적으로 하다 보니까 상황을 전달을 해야 돼. 전달을.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. 이런 상황입니다. 근데 그 전달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대. 첫 번째, 여기가 이제 플로우였겠죠. 이게 좀 어려웠을 것 같아. 상황을 전달하다를 these message 이렇게 하는 거야. 이게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. 이런 상황을 전달하는 메시지가 단어가 너무 좋죠, 여러분. emit은 동사로 뿜다거든요. 우리 왜 뭐 아우라가 뿜어져 나온다라고 하면 직접적으로 낸 거야, 아니면 간접적으로 느낀 거야? 그렇지. 이 emit이 그래서 쓴 거야. 뿜어져 나오는 거야. 어떻게? 단어 찾자.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온 거야. 뭐의 결과로? full participation이라 그러면 완전 참여, 연기라고 할까? 이게 좀 그렇다. 엄청나게 연기를 잘하는 거야. 연기. 역할놀이니까 엄청 연기를 잘하는 거지. 이 가상세계에서 얘가 완전 빠져들어서 연기를 굉장히 잘해서 옆에 있는 이 같이 놀이하는 애가 아, 뭔 상황이구나를 바로 느껴버리는 거야. 그런 느낌이에요. 예시를 들게요. 어떤 말이나 행해진 거죠. 그러니까 말이나 행동인데 이 가상 역할극에 참여한 플레이어가 어디에? 이 캐릭터에 분해서 전달을 해버렸어. 어떤 상황을 전달을 해버렸어. 이 상상 속에 있는 상황을 전달을 할 수 있는 거죠. 엄청 연기를 잘해서 자 지금 무슨 상황이구나가 옆에 같이 놀이하는 애가 바로 느껴버리는 거야. 예시를 들어볼게요. 어떤 애가
자, 뭐뭐 인척하는 거지. 쉽게 얘기해서 연기하는 거지. 피터팬 역할을 맡은 애가 야스밤맨 밑에 있죠. 막 숨을 갑자기 헐떡이면서 꺼내 든 거야. 플라스틱 칼을 딱 꺼내 든 거야. 자, 지금 느낄 수 있는 거 2개죠. 첫 번째, 얘가 지금 뭔가에 대해서 흥분을 했구나. 두 번째, 칼을 꺼내 들었다는 거는 지금 주변에 누가 왔다는 거야? 왜 칼을 꺼내 들었지? 저기 왔다는 거야. 이 2개가 바로 전달이 되는 거야. 애가 갑자기 숨을 몰아쉬면서 가쁘게 쉬면서 칼을 딱 꺼내는 순간 옆에 있는 애들이 그걸 보고 지금 누가 저기 왔다는 연기를 해야 되는구나가 바로 느껴지는 거지. 플로우 잡자. 이 상황은요, 이 연기는 아마 충분할 것 같아. 단어 찾자. 전달하는데 충분할 것 같아. 이 가상에서 피터팬의 적들 중에 한 명, 예를 들면 후크 선장 같은 놈이 지금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구나. 우리 눈에 실제로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그 연기를 해야 되는구나. 그 상황이구나가 옆에 애들한테 싹 전달이 되는 거죠. 칼을 왜 뽑겠어? 왜 갑자기 숨을 가쁘게 쉬겠어? 이건 거지. 요게 첫 번째 케이스야. 첫 번째 케이스는 뭐다? 엄청난 연기를 통해서 주변 같이 놀이하는 애들 참가자라고 할게요. 참가자들에게 바로 전달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. 어떻게? 자연스럽게 전달이. 이러면 몰입이 안 깨지고 더 재밌게 진행할 수 있겠죠. 근데 플로우 잡자. 여기 문장 삽입 이거 몇 번이에요? 이게 문장 삽입이었구나. 그러면 순서 잡자. 이런 캐릭터에 분해서 연기하는 게, 이거 연기라고 할게요, 그냥. 이 연기가 한 번씩은 단어 찾자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대요. 모르겠어. 연기력이 모자랐는지, 아니면 상황이 너무 복잡했는지, 아니면 주변 애들이 이해도가 모자랐는지, 눈치가 없는지, 연기를 한다고 했는데 주변 애들이 뭔 상황인지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대. 뭐 하기에 이 필요한 정도의 커먼 그라운드는 이제 공통 이해입니다. 상황에 대한 공통 이해이죠. 갑자기 뭔 공통 이해냐? 지금부터 연기할 상황에 대한 공통 이해를 전달하기가 좀 불충분한 경우가 있대요. 이 가상의 세계에서 무슨 상황인지.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요, 타임즈는 경우라고 할게. 연기를 한다고 했는데 주변 애들이 못 알아듣는 경우에는 그러면 참가자들이 최소한 빈칸 좀 뚫을까요? 잠깐은 그 캐릭터에서 좀 빠져나와야 된다. 캐릭터에서 빠져나오면 예를 들면 어디로 돌아온다는 거지? 현실로 이제 돌아오는 거야. 진짜 내가 되는 거야. 아까까지 내가 피터팬이었는데 내가 한다고 했는데 애가 못 알아들어. 그럼 다시 진짜 내가 돼가지고 말해야 되는 거야. 뭐 하려고? 다른 참가자들한테 정보 전달해야 될 것 같아. 얘네가 내 연기를 못 알아듣네. 지금 뭔지 말로 그냥 현실의 나로 빠져나와서 얘기해야 될 것 같아. 예시 듣자. 어떤 예시가 있냐면 중요하대요. 가주어 진주어 잡고 혼선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. 지금 뭐가 제일 중요하냐? 아니 지금 캐릭터를 누구 무슨 연기했는지 지금 합의가 안 된 거야. 그래서 나도 피터팬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얘도 피터팬 하고 있어. 우리가 지금 놀이 들어가기 전에 역할을 지금 제대로 안 갈랐나 봐. 그랬더니 야 너는 후크 선장이 여기서 너는 누구 얘기하는 거야? 현실에 진짜 너 얘기. 너는 어디에서? 지금 우리 놀이에서 후크 선장이고 한 번 더 볼게요. 나는 현실에 나 얘기하는 거야. 이 놀이에서 피터팬이고 하면서 이 놀이에서 빠져나와서 현실 대화가 약간 필요한 경우도 있다. 요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요거 문장 삽입으로 나와서 당연히 뭐 순서 내기 좋고요. 저는 요거 빈칸 좀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요 포인트가 좀 어려울 것 같거든. 연기로 바로 전달되는 경우가 있는데 연기로 전달이 안 되면 잠깐 현실로 빠져나와서 이 캐릭터에서 빠져나와서 진짜 대화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. 요 얘기 하고 있습니다. 제가 문제 드릴 테니까 이제 받아가셔서 진도 나간 부분을 이제 풀어.